그리고 요거 하나만 또 질문 드리고 또 그 프론트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의 기회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사실은 국내보다도 국외에서 더 많이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작가시고 또 실제로 국내 작가들 중에서 해외 아트페어에서 가장 많이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판매 성과가 아마 대한민국 작가 중에서 판매 성과가 해외 아트페어에서 정몽채 작가만큼 많이 파신 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자리에는 많은 사진 애호가든가 또 프로페셔널한 사진가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셨던 경험 중에서 좀 이 자리에서 들려주실 만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면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뭐 작가가 지금 현재 이제 이 뭐 아트페어에서 판매를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이 판매를 적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해외 작가 중에서 전혀 모르는 작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작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 그 작가의 작품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 최고를 찍는 사진 작가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80억 정도 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많이 알려진 작가는 뭐 그루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 40억대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작가는 1억 이상 되는 작가가 없습니다. 근데 1억 이상 되는 작가를 찍어야 뭐냐면 그 사람이 이름을 갖습니다. 그거가 무슨냐면은 1억 미만의 작가는 영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무명 작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일단 1억을 찍는데 1억이 뭐냐? 뭐 개인이 사는 가격이 1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모마라든지 그다음 미술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입한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또는 이 경매, 그 크리스트 경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경매가가 갱신된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반열에 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무명 작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제가 해외 페어를 이 메인 페어를 30군데를 갔습니다. 30번 참가를 했습니다. 같은 아트파리 같은 경우에는 6년 연속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연속으로 나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갔다 왔다라는 건 중요하지 별로 않습니다. 연속으로 간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작가가 판매 실적이 계속 있으면 연속으로 초대를 해줘요. 판매 실적이 없으면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내가 그 개인 이름을 대기는 뭐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작가가 한 번 참여하는 거는 봤습니다. 2번 참가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 번 참가는 안 됩니다. 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탑을 찍고 있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똑같은 아트페어에서 6번, 7번 참가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바로 처음에 아트파리 같은 경우 갔을 때 완판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게 솔드아웃이 됩니다. 완전히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에서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 금방 얘기하는 요거는 뭐냐면 작가의 그레이드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업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작품의 가치를 뭘로 정하겠습니까? 가치 자체를 뭐냐면 작품 가격으로 가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얘기죠. 실제로 작품이 너무 훌륭한데 그거가 작품 가격이 싸다 이러면은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회 자체가 모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모순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품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금방 에피소드를 얘기하라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나는 서울에 있는 이 청담동에 있는 줄리아나라는 갤러리에서 전속 생활을 3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속 생활 3년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개고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예 그 중국에 제가 이 상하이에 영빈관에 공산당 영빈관에서 전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갇혀가지고 아침 새벽까지 제가 눈물 흘리고 말도 안 통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비들이 그냥 전부 다 경찰복 입은 공안들이 그냥 딱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꼼짝달싹 없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그런 왜냐하면 제가 못쟁이로 오해받아가지고 그 못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작품 거는 사람 그걸 못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거는 사람으로 이제 조선족 작품 거는 사람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잠바 입고 뭐 허름하게 이렇게 가지고 또 좀 맨하고 뭐 이러니까 볼품 없으니까 뭐 그렇게 오해받고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포토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파리포토에 내가 참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파리포토에서 제가 그날 오픈 때는 저처럼 잠바 입고 가면은 출입을 안 시켜요. 거기에는 당구장도 청바지 입으면 출입 안 시키잖아요. 파리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완전히 11월 달이었는데 아주 이 잠바 입고 내 맘대로 하고 갔거든요. 청바지 입고. 그러니까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못쟁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늦게 다 마치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내 작품 확인하러 가봐야지. 그런 적도 있고, 아무튼 제가 제일 영광스럽게 이 아트페어는 세계 최고가 뭐냐면 스위스 바젤입니다. 근데 거기 스위스 바젤에 솔로 초대받은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00호, 그러니까 작품 이거는 지금 현재 200호도 안 되거든요. 300호짜리 작품을 석점을 팔고 9천만 원씩 한 작품당. 그래서 석점을 팔고 1억을 채울 뻔했죠. 근데 9천만 원. 그러니까 1억을 잘 안 채워줘요. 절대로. 그런데 이제 9천만 원씩 해서 작품을 석점 팔고, 그다음 100호 작품을 그래 총 6점을 팔고, 그래서 스위스 그때가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좀 됐죠. 예. 해외 아트페어 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 로망이지 않겠습니까? 다들 사진하시는 분일 텐데, 근데 뭐 참가도 어려울 텐데 그 판매가 완판했다니까 조금 샘도 납니다 사실은.